주식시장에서 오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난이처럼 괄시받는 거는 20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걸 먹다 요걸 먹다 요걸 먹다 이제는 기대 안 해요. 절실하게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내부자들한테서부터 들려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만에 하나 반대로 원씨가 성공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역전하시. 추격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뭐 작년보다 좋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이 왜 사느냐. 닥터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늘 삼성전자가 3%나 급등할 거를 예상을 하셨을까? 네. 그것도 장전의 실적을 보고 라는 네. 의문이 들었거든요. 실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이게 네. 뭐야 도대체. 저 원래 계속 추정치 내려가서 7조 때까지 내려갔었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6조대로 나오니까 저도 장 시작 전에 뭐야 예상보다 오늘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좀 한 다르더라고요. 15%에서 20% 정도나 하향 조정이 됐던 거죠. 결국은 이제 결론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상황이고 뭐 그 이유를 달라면 많이 달 수 있죠. 뭐 악재가 이제 해소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실적 좀 너무 나빴고요. 네. 네, 너무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인력 배치를 한 거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파운드리 보면 2.4조 한 투 추정으로는 2.4조 정도 적자 났을 거로 추정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렇죠. 수준인데 거의 공장 문 닫았구나라고 느껴질 정도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아주 간단하게 감히 말씀드리면 올해 그 디램 메모리에서 원시 공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패하면 삼성전자 진짜 미래 없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이번 원C마저 뭐 원의 원빛처럼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게 실패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심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은 뭐 워낙 싸니까. 네, 네, 뭐 이 가격대에서 뭐 그래도 30조 원대의 영업이익 나는 회사가 300조 대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비싼 거 아니고 일종의 이제 바닥도 되게 단단하고 해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원C 공정의 디램 반도체마저 제대로 안 된다면 삼성전자의 기술 그 생명력인 기술력에 대해서 심대한 의문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이제 메모리의 미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절실하게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내부자들한테서부터 들려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근데 이번 실적을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적자가 엄청나게 심하고 뭐 디램은 한 뭐 4조 대 중반 네.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낸도도 적자는 아닐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디램 쪽으로 그냥 계속 네. 강화하시. 그렇죠. 근데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램 메모리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네. 사실 뭐 HBM도 디램 시장이잖아요. 근데 디램 시장을 놓치면 근원적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른 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근 뉴스 중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로 해석될 수 있는 게 한 건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로직 다이라는 거를 조기 생산한다라고 했습니다. 로직 다이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밑판에 깔리는 실리콘 판이에요. 네.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쌓아서 네. 올리는 거예요. 차곡차곡. 반도체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HBM은 그런 그 D램에 또 밑바닥에 로직 다이를 하나 더 놓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긴 한데요. 근데 로직 다이를 조기 생산한다. 원C 공정의 로직 다이를 조기 생산한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뭐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저희도 문외한이고 잘 모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따져본다면 그 밑바닥 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밑바닥 판을 왜 만들겠어요? 올리려고 만들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를 조기 생산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조기 생산하겠다고 한 거면 위에 올릴 일이 있으니까 조기 생산한 거 아닐까요? 그게 그 혹시 HBM 원 C 공정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HBM4를 하겠다는 겁니다. HBM4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뭐 누구는 아이고 무슨 소리냐. 원B도 망했고 뭐 18단, 12단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16단 뭐 그다음에 HBM3도 안 되는데 무슨 4를 하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동안의 그 사연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원 A가 안 좋았어요. 원 B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어요.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 A 안 되는 거 억지로 꾸겨 넣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 A는 한 14나노 내외의 공정, 약 14나노 공정이고 원 B는 약 12나노, 그다음에 원 C는 약 10나노. 10나노. 예,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 14나노, 12나노도 못했는데 10나노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원 B를 고쳐서 즉 12나노 공정의 D램을 고쳐가지고 새로 시작해갖고 한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그거 만들어 가서 이제 그때 막 해가지고 한 1년 걸려가지고 HBM 만들어 봐야 늦죠. 예. 이미 하이닉스는 그 다음 버전 네. 출시해서 아무리 12단을 잘 만들어서 넣었다고 해도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원래 반도체 마진이라는 건 항상 신제품에서 최고 마진이 나오는 거고 지금의 HBM은 신제품에서 5, 60%의 마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야지 뒷단에 들어가서는 그 마진도 작아질 뿐더러 만약에 수율까지 안 나오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험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원비를 새로 해서 한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 이건 안 되는 거고 일부 부분적으로 고쳐서 한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젠슨왕이 설계를 재설계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삼성 뭐 HBM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설계는 새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네.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네. 된다는 거, 마스킹도 다시 새로 다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스킹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냥 새로 원시 공정으로 들어가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네.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서 원씨가 잘못되면 진짜 이건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원씨가 성공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역전할 수 있는. 뭐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격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그걸 단계로 해서 그 기술 격차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심지어는 한 1.5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HBM 이 진도 나가는 거 봤으면 그렇게까지 뒤졌는데 만약에 올해 안에 원시 나와서 16단 만들 수 있으면 1년 안짝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만들어서 시제품을 CES에서 발표를 했고 하니까 지금 이미 만들어진 거지만 올해 안에만 만들면 1년 안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활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고 젠슨왕 입장에서는 병목이 계속해서 두 군데 병목이 발생하잖아요. 총 세 군데 병목이에요. TSMC의 코어스 공정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병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HBM 공급 부족해서 병목이 나오고 있고 을질도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가 풀려주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병목이 딱 풀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많이 팔 수 있고 그다음에 분위기 보니까 만들기만 하면 쪽쪽 팔리겠는 거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500억에서 800억 달러를 이제 증액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완전히 지금 바람 부는데 노젓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젠슨왕 발언도 보면은 이제는 거의 삼성 응원하는 약간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제발 좀 해라. 잘 만들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설계 얘기한 건 사실 되게 충격적이죠. 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네. 설계 저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인 거죠.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래서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데 원씨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일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 보면서 되게 재미난 느낌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절실해졌구나 하는 느낌을 그냥 좀 받고요. 인력 재배치하고 하는 걸 봐서 파운드리를 거기 껐어요. 끄면서 인력을 땡겨서 이쪽에다 디램에다 넣은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인력 재배치를.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겠구나라는 거 느껴짐과 동시에 절실함이 느껴지고 또 반대편에선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난이처럼 괄시받는 거는 20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작년 그렇게 여름부터 그렇게 됐던 처음이니까. 예. 그래서 욕을 먹다 이제는 기대 안 해요. 네. 이런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사실상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였던 삼성전자를 그리고 사실 시가총액 1위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또 ROE가 뭐 중간중간에 그 다운 사이클에서는 한 자리였지만 거의 항상 두 자릿수를 지켜주는 대단한 회사였거든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ROE를 두 자리로 계속 지켜준다는 건 10%대 중반을 한다는 건 사실 거의 약간 위대하다고 봐도 될 정도의 대단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를 완전히 바보 천치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각도기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일시공정이 성공한다면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네.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주가가 3% 이상 오른 거 이거는 그냥 연속성으로 볼 수는 없는 이야기인가요? 삼성전자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연합뉴스에서 저녁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도 휘청휘청하고 한국 시장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 정치권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물론 이제 뭐 최상목 부총리하고 뭐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잘 뭐 이렇게 화합을 하셔갖고 경제 컨트롤 타워가 생긴 것처럼 느껴져서 그거는 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보다 좋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이 왜 사느냐?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또 저의 요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상법 개정 이 이슈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커뮤니티에 많이 짤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네, 이 연합인포맥스 네. 덕에 제가 네, 유명해졌습니다.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시고. 네.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딱 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상법 개정 이슈가 만약에 맞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살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하고 갔어요. 이 상법 개정 이슈를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첫날 빼고는 계속 쭉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자 그 최근 오늘 말고 이전 3거래일동 보면은 규모 자체는 한 1,000억도 안 됐었는데 3거래일동 오늘은 거의 3천억 정도 샀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저희가 좀 약간 유의미한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상 내 돈을 나보다 운영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애한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석도 하죠. 내가 내 돈을 당신한테 맡길 때는 내가 이 돈을 갖고 운영하는 것보단 당신이 잘할 것 같으니까 내 걸 맡아줘. 그런데 이제 주변에 채권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주식은 제일 후순위예요. 후순위 중에 후순위예요. 어떤 채권보다도 뒷단이에요. 월급보다도 뒷단이고 다 뒷단이에요. 근데 왜 투자를 하느냐? 잘하면 앞에 띄워줄 거 띄워주고 채권단 띄워주고 이자 띄워주고 월급 주고 뭐 이거 주고 해도 남는데 꽤 많이 남는다는 거죠. 꽤 많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건 굉장한 후순위이고 열이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은 너가 잘해서 성과가 많이 나면 내가 받을 몫이 많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걸 믿는 거거든요. 예, 일정 부분 믿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 믿음이 좀 깨졌던 거. 여기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쪼개기 상장 비율 19%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원탑, 타의 추종 불허, 완벽한 원탑. 그리고 제가 가장 나쁘게 보는 건 문화적으로 문화가 저질이 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한 어떤 도덕적 불감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일가들의 그렇죠. 쪼개기 상장하고 하는 건 그리고 저는 대주주 마음도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주주야? 너희들은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그러니까 이 회사 주인은 나니까 뭐 내가 뭐 하다가 돈 나오면 조금 배당도 주고 할 테니까 먹고 떨어져. 뭐 이런 분위기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한국의 보편적 문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개인 주주들이 아무리 막 원성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원성을 막 해도 정부 당국에서 한마디 하는 것보다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화가 지금 굉장히 저질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미래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 근데 아까 그 믿고 맡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고 맡긴다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남을 때 나한테 나눠줄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예. 근데 앞서 제가 문화가 저질이 됐다는 건 이 문화가 저질이 된 거야. 나누지 않겠다 하는 문화로 갔다는 거죠. 이게 매우 지금 한국에서 심각한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 뭐 한국 거버넌스 포럼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원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누군지 한번 싹 리스트 뽑아 보면요. 우리 한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용사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글로벌 연기금, 해외 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그런 연기금 많습니다. 운용자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은
안 믿어도 돼. 문화가 다 돼 있어. 문화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얘가 돈을 잘 벌면 나눠줘. 그 운용을 잘해서 나눠줄 게 없어. 그건 저는 운용자들은 이해한다고 봐요. 주주들은 이해한다고 봐요. 어려워? 참을게. 참아줄게. 같이 참자.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가 얼마나 저지됐냐면 참을 때 같이 참았다. 근데 살림이 사리가 펴졌어. 그건 내 돈이야.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용사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제 상법개정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이게 야 상법개정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내 돈을 다 잘 맡을 애한테 맡겨주는 건데 얘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잘해서 실제로 결과가 좋더라도 나한테 안 나누면 나는 완전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의 절반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당신의 사업에 내가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투자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줬을 때, 얘 똑똑하고 잘하고, 비전도 있고, 뭐 역량도 있고, 뭐 조직 능력도 있고, 집단 지성도 있고, 나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오케이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맡겼는데 나한테 안 돌아온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뀐다니까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용자는 국내 운용자도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연기금 투자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주식 투자의 원형은 내 돈을 나보다 더 잘 운용할 만한 기업에게 맡기는 행위거든요. 근데 리턴 없는 문화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흐름이고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된다는 거고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1월 달에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행정부의 사령탑이신 분이 예전부터 이거 반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되기 1월 달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고서 뭔가 앞으로 이렇게 로드맵이 쉽게 딱 나와야 이 문제도 좀 통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대놓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대놓고 이 상법 개정하겠다고 얘기했고 게다가 토론회까지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저는 이걸 봤다고 봐요. 근데 아마 속으로 이럴 거야. 이거 또 속는 거 아니야? 몇 번 당한 적이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당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11월부터 7월까지 30조 가까이가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다 이거 뭐야? 속았네? 해서 팔은 게 15조예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못해서 실적이 안 나와서 꺾였다면 지난번 적자 나왔을 때도 51,800원의 저점을 만들었어요. 적자 나왔을 때도. 근데 이번에 그래도 연간 30조 벌었잖아요. 근데 왜 5만 원이 깨지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고 HBM 못했고 미래성장 동력 빠지고 그래서 주가 빠졌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설명되는데 왜 5만 원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느냐. 외국인들 패대기를 치는데 왜 그렇게까지 패대기를 치느냐. 이게 싼 가격인지 알면서 패대기 치는데 이런 거죠. 아우 징글징글하다 이제. 안 해. 니네 나라는 도저히 못 믿겠어. 또 이런 식이야. 안 해.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어.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거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법을 만드는 거니까 법을 만드는 주체에서 이게 표라는 걸 인식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속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오늘 오후 정도에 딱 보시면 한 1시 내외쯤 보면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이 쫙 다 오릅니다. 네, 맞아요. 삼성전자만 올라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제자리였는데 거래소 상위종이 쫙 올랐어요. 이거는 그냥 시장 한국을 산 겁니다. 비슷한 맥락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오후에 나온 얘기 좀 하는데 그 PBR 1배 상한법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될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법 개정안상 우리가 주주들이 바라고 있는 거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원님 덕에 나팔을 불 수 있으면 저는 나팔을 불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기 좋은데 그냥 원님 덕에 떡 하나 더 먹는 거라서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일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될까? 근데
오죽했으면 이런 법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상법 개정만 돼도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로직이 되게 깔끔해지는 건데 하나하나 덧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더기처럼. 예. 그래서 참 아니 이거 말고 상법 개정 빨리 해주지 왜 이런 얘기 나왔어. 그냥 이거 상법 개정 되게 나중에 될 모양인가? 막 이런 생각도 또 이거 동시에 통과하는 들기도 좀 그 상법 개정 안 통과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예. 그 전에 약간 뭐 에피타이저 그렇죠. 맛보라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뭐 1배 이하에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 못하게 한다면은 뭐 저희 투자자들은 좋겠지만 이게 되게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네. 자유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이것까지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걸 규제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좀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박도기님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새해 들어서 올해 어떤 주식이 어떤 섹터 쪽이 좀 유망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한 적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오늘 기회를 좀 드릴게요. 듣고 네. 싶습니다. 저 이제 상법 개정 전도사가 됐으니 네. 상법 개정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평가된 지주사. 재밌겠죠? 재밌을 겁니다. 왜냐면은 S모 회사, H모 회사 이런 회사들은 지주 회사만 잡아먹으면 순자산 수십조의 자산 가치 회사들이 딸려와요. 수십조. 한 뭐 100조가 넘는 회사도 있어요. 100조 단의 그 모회사를 하나 잡아먹으면 몇 조짜리 모회사를 잡아먹으면 100조 이상의 자회사들 쫙 고구마 넝쿨 딸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 봤을 때 이게 타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타깃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니까 이사가 우리 그룹사에서 저 회사가 되게 어려워. 이거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 회사 돈 빼서 저쪽에 도와줘. 이거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되게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튼튼한 자회사 있잖아요. 네. 저평가된 튼튼한 자회사. 언제 이렇게 계속 뽑혀 먹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좋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완전히 계열 분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향후에 뭐 형제로 내려가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 밸류업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작년에는 이제 스타가 은행이었는데 금융 쪽에서 또 그런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상법 개정돼 가지고 시세가 나고 거래가 늘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증권주가 싸요. 증권주 되게 싸거든요. 증권 업종 자체가 되게 쌉니다. 증권 업종이 이것까지 연결되면 시장도 좋아지면서 수혜도 같이 증권주들도 일부 그 증권사들은 그렇죠. 한원에 적극적인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계신 네. 키움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3월달에 자사주고 하기로 했는데 거짓말일지 진짜인지 제가 지켜봐 주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그 대주주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